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요즘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헌혈 300회를 기록하며 모두에게 귀감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학교인 원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인생 덮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궁동교당 주산 송효성교도 초대했습니다. 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사님은 원불교 총부가 가장 가까운 곳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네. 익산 궁동교당 교도님이신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교도님들이 나도 좀 총부 근처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성지를 늘 가고 성탑 앞에서 기도도 매일 하고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전국에. 그렇죠. 그러실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이세요 지금. 이 총부 가까이에 사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큰 복을 받은 거죠. 뭐 억지로 이사를 한 건 아니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참 좋은 고장에서 이렇게 그 좋은 기운을 받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냥 감사죠. 네. 총부 자주 가세요? 총부는 자주 가는 편이죠. 네. 학교 행사로도 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한번 이제 순례차.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그 알게 모르게 교도로서 책임감도 생기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그 외부에서 온 분들은 그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역시 우리 익산이라는 곳이 축복받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총부 가까이에 살면서 또 때로는 혼자 좀 훌쩍 가서 대종사님 앞에 대종사님 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날 때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물론 이제 교당에 다녀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그 총부에 가서 한번 쭉 돌고 영모전 쪽에 돌고 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걷고만 와도 순례하고라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총부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참 마음의 고향이고 복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죠. 네, 복받은 우리 주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마음의 다리를 놓다라는 수필집을 발간하셨어요. 참 수필 제목이 너무 멋져요. 마음의 다리를 놓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필집을 내게 되셨어요? 먼저 마음의 다리를 놓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그 이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제 책을 낼 때도 그 책의 제목을 뭘로 할까? 작가들이 이 책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제목을 뭘로 할까라는 게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다리를 건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를 건너다. 그러다가 차라리 그 마음의 다리를 너와 나의 마음의 다리를 놓다 그런 것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내용보다 오히려 제목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요. 제목만 봐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분들이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참 성공했습니다. 제목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주사님은 저는 정말 운동을 좀 싫어하거든요. 달리기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걷는 거 살짝. 그런데 주사님은 이거는 걷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하고 달리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철인 3종 경기를 하셨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거 하다 보면 힘들고 그냥 지치고 막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되셨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거든요. 철인 3종이 이제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하는데 수영, 사이클, 마라톤 그러니까 순서가 막 수영하다가 수영하고 사이클 끝나면 가다가 가서 잽싸게 옷 갈아입고 갈아입고 자전거 타고 또 이제
그 복장 또 준비해가지고 예. 마지막 마라톤 하는데 한 가지 하기도 쉽는데. 그렇죠. 한 가지 하기도 사실은 힘든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평소에 매일 운동이 이제 생활화가 돼 있고 3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성취를 맛볼 수는 없죠. 새벽에 막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요. 이 준비를 위해서. 예, 이제 운동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네. 학교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계속 일할 때도 있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또 교당 가야 되고 또 제가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5시. 예, 5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제 시간을 가져요. 운동하는 걸로. 그 시간이 이 운동하면서 제 몸을 단련하기도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운동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시간도 참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돌아볼 수 있고 하루를 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새벽 5시부터 2시간을 출근하기 전까지 마음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그걸 그러니까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근 20년 됐죠. 20년. 지금까지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 헌혈을 지금 300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30회도 아니고 300회를 몇 년간 헌혈을 하신 거예요? 헌혈을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제 정확히 20년 20년 되네요. 올해. 헌혈도. 그렇군요. 20년째 거의 그러니까 이 평균 20년 동안 300회를 하려면 한 1년에 50회, 이제 50번 정도 하면 되죠. 1년에 50회면 한 달에 적어도 한 2번, 3번 이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2번 하면 1년에 이제 20회, 5년이면 이제 100회잖아요. 그래서 300회를 아무튼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 주사님은 정말 남다른 좀 특별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헌혈하는 것도 좀 주춤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한 어떤 그 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2001년도 처음에 이제 헌혈을 했는데 사실 헌혈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이 만 17세부터 헌혈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만 17세면 대개 이제 고2 때. 그때는 이제 대개 고등학교로 그 헌혈 버스가 와요. 학생들 그 학교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저 학창 시절에 이제 버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헌혈하러 갔어요. 저는 안 된대요. 왜냐 알아봤더니 몸무게가 남자는 50kg 이상이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47kg 나갔어요. 그러니까 헌혈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헌혈을 못 하고 이제 헌혈에 대해서는 헌혈조차 할 수 없는 약골. 그래서 이제 잊고 지냈죠. 헌혈에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원광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혈 버스가 왔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몸무게는 좀 더 나가니까 헌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헌혈 버스에 갔죠. 그래서 헌혈하고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학기 한 번씩 오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씩 했어요. 이제 학기별로.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헌혈이 많이 피가 부족하다. 헌혈자가 적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쪽에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제가 일단 건강하니까 제가 헌혈을 자주 참여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계기가 된 겁니다. 연례작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헌혈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나눠볼 것 같아요. 주산 송효성 교도님, 우리 교장 선생님은 원광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교립 학교인 원광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쭉 하시다가 네, 네. 교장 선생님까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예, 원불교와 참 지중한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불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저는 시골에서 살을 때 우리 동네에는 그 이제 익산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 네. 이리시 익산군이었는데 거기는 아무 뭐 종교 시설이 없었어요. 교회도 없는 동네였고 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제 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광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일주일에 1시간씩 교전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교리학교니까. 교리학교니까 예.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무님이에요. 예. 지금은 뭐 우리 학교도 이제 그런 교무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교전이라는 과목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를 못했죠. 네. 원불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음. 영광에서 그 스카우트 돼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스카우트 해왔는데 영광 출신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걸 잘 알죠. 영광이니까. 예. 그리고 그때 교무님한테 쭉 수업을 들으면서 영광은 백수명 길용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이렇게 이제 그 대종사님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듣고 그런 것들이 그 제가 그냥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었던 거고 네. 사실 이제 그걸 잊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입교는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나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원광 중학교 교사로 이제 부임이 됐죠. 예. 그것도 방금 제가 우연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입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나 봐요. 네네. 예. 제 이제 연원이 한혜선 교무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원광 중학교에 이제 도덕 과목을 가르친 분이에요. 저를 교당으로 이제 입교를 시켜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한병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그 아버님이시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원광중학교 페스탈로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예. 그분이 제 연원이 되셔가지고 저를 음. 입교를 시켜주셨죠. 네. 저는 뭐 우리 교립학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또 종교도 없던 상태고 그래서 입교를 하고 이제 교당을 네. 나가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교를 하시고 교당은 그때부터 궁동교당을 다니게 아니요. 되신 거예요. 그때 이리교당을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 그쪽 이리교당에 교사단이 있었어요. 선생님들끼리 예. 이렇게 뭉쳐진 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리교당에 다니면서 교사단에서 그때 이제 단장님은 이제 연세 드신 선배 선생님들이고 네. 저 이제 그때 중앙을 맡아가지고 예. 이제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이제 교당 생활을 했죠. 예, 예. 그렇군요. 고등학교 시절 원불교 교전도 배우면서 이렇게 잠시 인연을 맺었다가 네네. 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오셔서 교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치고 예. 교당 생활을 하고 조금씩 이제 원불교 어떤 주인으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교립학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교는 했지만 그래도 교당을 다니고 중앙으로 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원불교가 참 어떤 내가 잘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부분이 이 원불교가 남을 배려하는 그런 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다른 종교는 제가 많이 생활을 안 해봤지만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원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조용하면서도 자기가 마음 먹은 부분에 대해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래서 교도로서 그런 것들이 남한테 이제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더 많은 네. 그 이제 연구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사님은 참 특별한 것이 이렇게 이제 교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또 교당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족을 또 이렇게 이런 가족으로 다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도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마음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면 더더욱이 이제 서로 힘들고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이런 가족이 됐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근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이제 이제 성격, 제 생각이 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물론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집안에서 크면서 생활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처음에 이제 제가 제 지금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지금 처가가 기독교 굉장히 강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알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다행히 제 뜻을 받아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교당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은 뭐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교당을 다니니까 당연히 이제 교당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원광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광 초등학교는 없어요. 원광 중, 고, 대학교, 원광 여중, 여고, 대학교 다 그 교리학교에. 원표로 다. 네, 원표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당 생활하면서 아내분이 만족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응하고 계셔요? 사실 좀 아내 성격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모든 활동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교당 생활에서는 그런 표시 안 내고 오히려 또 열심히 잘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참 고맙다. 복이 많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제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그냥 고집 부리고 교당 안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말 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가족이 이렇게 같이 교당 생활하고 그러면 일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똑같은 화제도 원불교 얘기가 그쵸. 나오게 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이제 아들 딸인데 걔들이 제 말을 또 많이 들어주고 또 학교를 같이 다녔고 같은 종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죠. 아마 뭐 다른 가족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나온 교리학교 또 아빠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그 자긍심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분들이. 제가 이제 원광 중학교에 근무를 할 때 제 네.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죠. 네. 중학교 어디 갈래? 그랬더니 당연히 원광 중학교 가야죠. 저는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예. 만약에 더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로 간다고 하면 저도 많이 힘들 텐데 이제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광 중학교로 가야죠.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참 고맙다. 그러니까요. 참 효자네요. 아니 보통 괜히 또 아빠 있는 학교 가면 그냥 부담스러워서 나 다른 학교 가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아버지 있는 학교 간다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 궁동교당 다니고 계시고 궁동교당의 지난해까지 또 교도 회장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궁동교당은 작지만 굉장히 교도님들이 아주 결속이 잘 돼서 문화 행사도 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궁동교당 교도 회장님도 하셨고 궁동교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궁동교당 익산 어양동에 있어요. 지금 중앙교구에서 가장 늦게 최근에 이제 봉부를 한 교당인데 말씀대로 교도층이 젊은 분이 많아요. 젊은 교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궁동교당의 가장 큰 강점이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회장을 12월 말에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지난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초에 이제 법회를 한 10주 정도 못 받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항상 해마다 매주 공양을 해요. 법회 끝나면 1층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정도 나누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그것이 이제
못하게 되고 네. 또 교도님들이 교당 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이제 감염이라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꺼리고 그래서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좀 주춤했고 그 후에도 교도님의 출석이 제 욕심과는 좀 다르게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장하면서 가장 아쉽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것이 저로서는 못내 네. 예, 좀 아쉬움이 남죠. 아마 전국의 모든 교당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예, 모두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 예. 그래도 그 가장 어려울 때 회장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교당에 대한 그 뭐랄까 애절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늘 교당 생각하고 늘 어쩔까 그 마음이 간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법표육이 공식적으로 휴회할 때 저 혼자 10시에 이제 대학전을 가요. 예. 그럼 교무님 혼자 계셔요. 교무님이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가서 이제 제 손을 꼭 잡아줘. 교무님 이제 손이 따뜻하고 그런데 위에 이제 3층 대각전 올라가서 예. 혼자 이제 좌선하고 그렇게 오고 네. 그렇게 해야 예. 제 마음이 그나마 또 편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했는데 네. 또 지난해 홍수가 좀 비가 많이 비가 왔잖아요. 많이 비 피해가 컸죠. 예, 예. 그 이제 옥상에 있는 그 영모전이 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다 완전히 물에 젖었어요. 예. 그때 참 난감했죠.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이제 교당을 지키고 혼자 계시면서 우왕좌왕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회장이지만 이 교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다행히 몇몇 그 교도님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 공사를 네. 잘 마무리 지었던 것이 예. 그나마 저한테 네.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교무로 현장에서 교화를 하고 있지만 교도님들이 없는 교당은 네. 정말 너무너무 쓸쓸하고 텅 비고 왠지 그렇죠. 예, 알맹이가 없는 빈 깍정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래도 회장님이 교당을 잊지 않고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아마 교무님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또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립학교를 인연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학생들뿐 아니라 교당에서도 또 주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주사님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법문, 표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를 또 책임지고 있고 교당에서는 교무님을 모시고 또 회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은사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은산 김장원. 예, 은산 교무님.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분께서 말씀 내려주셨는데 하려고 해서 안 될 일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될 일이 없다. 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내가 꼭 표준으로 네. 삼아야 되겠다. 예. 어. 하려고 해서 안 될 일이 없고 없죠. 예. 안 하려고 하려고 해서는 하면 되는 될 일이 일이 없다. 없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예, 예. 정말 진리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된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당 생활도 제가 우리 교무님 모시고 교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화합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그 네. 저한테 내려주신 그 말씀을 네. 표준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네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교립학교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경계들도 참 많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모든 교육 현장을 위해서 또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나서고 그런 때도 있으셨다고요. 자, 그게 제가 교직에 들어 한 1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저도 뭐 젊은 교사로서
특별한 일 없이 쭉 학생들 지도만 했는데 그때 이 익산에 이제 평준화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 고등학교를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어느 날 교장실에서 전화가 이제 호출이 왔어요. 가보니까 여러 선배 선생님들하고 다른 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누군가가 맡아주셔야 되는데 송 선생이 학교를 좀 대표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그것이 이 학교를 위하는 일이고 학교를 위하는 것은 또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익산의 교육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말씀을 기꺼이 두말 않고 그럼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전라북도 지역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까지도 이어졌고 네. 우리 학교 인근에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 연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나서게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어떤 건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피치 못하게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낮에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회의가 있으면 학교 대표를 맡았으니까 가야 되고 네. 지금 생각하면 한 가지 아쉬움이 그때 학생들한테 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네. 것들이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단 그런 것들을 그런 걸음을 바탕으로 해서 네. 결실은 좀 이루어냈다는 것이 네. 그걸 위안으로 삼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네. 또 피치 못하게 그렇게 어찌 보면 더 넓게 어떤 공인으로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네. 내가 예, 나서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첫 걸음을 나섰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오늘날의 우리 주사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경계들 또 삶의 어떤 갈등들을 이 원불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좀 스스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예, 때로 이런저런 이제 경계가 많이 오죠. 아까 말씀대로 왜 이걸 꼭 내가 나서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발을 담갔다가 어떤 내 상황으로 인해서 발을 빼면 다시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분한테 네. 생각하지 못한 데 누를 끼치는 일이다.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거 내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뭐 일을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주사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또 원무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네. 참 이 원무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당시 이제 이사장님 월산 김일상 이사장님께서 예. 원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무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3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사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당 교무님이 이제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당 교화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또 교우님도 뜻을 받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예. 3년 원무 예. 생활하고 예. 재사령은 안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3년 원무를 하면서 예.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니 근데 참 많이 부끄러워요. 많은 활동을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원무 훈련을 해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여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무들이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교화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와,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돌아가면서 원무 활동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총부 옆에 살면서 교립 학교에 있으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했나. 그분들한테 참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저도 더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네. 갖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 그렇군요. 많은 원불교 교립 학교들을 관할하는 원창 학원은 특히 이제 인성교육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데 주사님도 이 원창 학원에서 주관하는 귀공자, 귀공주 인성 노트로 인성 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요. 귀공자, 귀공주 인성 노트 이게 어떤 건가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당시에 학교 이제 이사장님이셨던 김장원, 은산 김장원 이사장님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을 통해서 교화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교감이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항상 그런 강조를 하셨거든요. 당신께서는 마음속으로 연마를 하시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인성부장, 선생님들 중에서 네. 인성부장 한 명씩을 선발해서 예. 법인 회의할 때 참석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인성부장들하고 이사장님하고 끊임없이 네. 이 소통하면서 예.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그러한 생각을 그 이 책으로 네. 만들어낸 거죠.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귀공자. 이 귀공자. 네. 이게 남학교는 귀공자라고 하고요. 네. 원강 중, 원강 고등학교, 네. 그다음 원강 여중, 원강 여고, 그다음 원강 정보예술고등학교. 이제 예. 정보예술고등학교는 지금 남학생도 소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여학생 있는 데는 귀공주라고. 귀공주. 예. 그래서 그 은산 이사님께서 네. 정말 귀공자처럼 대접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예. 귀공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귀공주처럼 똑같이. 네. 그래서 이름도 귀공자, 귀공자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좀 생소했죠. 귀공자, 귀공주. 그러나 지금은 예. 그냥 자연스럽게 예. 당연히 귀공자, 귀공주. 네. 저도 학생들 교장으로서 뭐 부를 때마다 귀공자, 귀공자 여러분. 항상 귀공자라고 하니까. 부를 때 예, 예. 귀공자 여러분 이렇게 예, 호칭을 예. 쓰는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이제 귀공자가 네. 신나고 행복한 학교, 네. 원강 중학교. 네. 우리 학교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말 한마디라도 참 살려주는 그런 호칭이지 그쵸.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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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은 학생들이 어찌 보면 참 이렇게 그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무거운 어떤 그런 과제들도 있고 또 다양한 가정에서 또 다양한 계층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를 겪고 있고 때로는 좀 위축돼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네네. 여러분 모두가 귀공자다. 예. 이제 우리 원불교 말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쵸. 예, 네 예, 그렇게 예.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마 이런 예.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 귀공자 노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교장 선생님도 지금 계속 쓰고 계시다고요. 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2012년 3월부터 네.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귀공자 노트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 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도 학교 방송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 유무념 대조표를 만들어서 예. 와, 학생들이 정말 상세히 쓸 수 있도록 되어 그렇죠.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예. 이제 양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세로로 하면서 이번에 이제 쭉 세로로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여기 이제 맑은 마음, 밝은 사회, 훈훈한 세상 이런 영역을 정해가지고 네. 여기에 또 맑은 마음에 이 각자 세 개의 세목이 있어요. 네. 화날 때 멈추기, 효실천하기, 정직한 생활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 방송을 통해서 네. 아침에 이제 방송을 쭉 하거든요. 네. 아, 내가 어제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잘했으면 네. 아주 잘했으면 가운데 동그라미 하고 점을 찍고 동그라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잘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좀 부족했다. 그럼 X. 좀 많이 부족했다. X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4단계로 네. 자기 자신의 예.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네. 이제 어제 한 것을 아침마다 다음날 학생들이 그거를 아침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방송을 통해서 하고 아.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선생님들이 이 귀공자의 인성 노트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까 해가지고 네. 매주 수요일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예. 학생들에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근데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처음에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네.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네. 한번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고민하시고 그러면 더 참여율도 높아지고 네. 학생들은 저 선생님한테는 수업을 안 받으니까 누군지는 네. 모르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아 우리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주니까 그런 것들이 네. 보이지 않은 네. 또 하나의 학생들은 성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매일 듣죠. 돌아가면서. 예. 네네네. 아마 그게 선생님들을 만나서 교실에서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것보다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또 이 노트에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예. 수업 들어가는 건 이건 천지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같은 이야기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아침마다 들으니까 그 이제 적어도 3년 네. 또 원광 중학교에서 원광 고등학교를 지나가면 6년을 듣거든요. 예. 근데 결코 6년이 다 쉬운 것 같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예. 사실은 하면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네. 그래서 이것은 며칠 몇 달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 네.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예. 내가 그런 마음은 가지고 가야 된다. 예. 저는 이거 하면서 효자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여기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효도하는 거냐.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네. 전화를 드려요. 네. 아침에 네. 잘 편히 주무셨냐고 그리고 뭐 불편한 데 없으시고 다 이제 진지는 드셨고 이런 다 여쭤보면 네. 그 시간 되면 이제 제가 전화 오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예,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아침에 막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여지없이 11시쯤 되면 전화가 와요. 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 네. 예. 이제 매일 전화하다가 안 하니까 걱정돼가지고 그러셨겠네요.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예. 제 목소리 듣고 괜찮아 끊어. 이제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야 이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아침마다 뭐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얼굴 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네.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 큰 부모한테는 네. 위안이고 힘이다. 이제 그냥 효자가 됐죠. 그렇군요. 이 귀공자 덕분에 네. 제가 네. 효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교장 선생님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도 네. 그대로 따라서 잘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귀공자, 귀공주 노트를 챙겨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좀 달라진 학생들,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 이런 거 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들을 때도 몇 건을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소개서를 다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기억이 남는 중에 하나가 네. 그 학생이 이 원광 고등학교에서 그 상위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소재 대학 의대를 진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서울 소재 의대를 진학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원서를 넣고 자기 소개서에다가 네. 이 귀공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썼대요. 걔가 예. 그 면접하는데 네. 면접관들이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네. 이 귀공자 노트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면접관들이 네. 거기에서 예. 눈여겨봤고 그 학생보다 네. 더 점수가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네. 익산에 이제 모 학교 그 둘이 중학교 친구고 네. 우리 학교에 지나간 학생이 있었고 다른 네. 학교 지나간 학생이 있었고 네. 똑같은 의대에
원서를 넣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은 그쪽 학생보다 점수가 약간 낮았어요. 네. 근데 결국 면접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 본인이 합격했다고 그것을 교수님이 예.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학교에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뭔가 내가 이루어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나만의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맑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것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의 보이지 않는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네. 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 우리들이 흔히 한마디로 말하는 이제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 학교 생활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걸 하기 전과 또 다르게 해 보면서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멈춰서 이렇게 할 줄 알고 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다른 학교를 가면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 자랑을 많이 해요. 이게 별로 듣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그 우리 학교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요. 네. 오시는데 저한테 예.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참 인사를 잘한다. 그 낯꽃이 밝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겸손 떠느라고 다른 다 똑같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고 네. 정말 원광 학생들이 원광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참 착하다. 네. 그리고 그 선생님 중에 순위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네.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학교 와서 또 수업하고 네.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예. 그런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셔요. 참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 참 착하다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성교육 이런 프로그램의 네. 덕분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가장 객관적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밖에서 평가하는 것이 그렇죠. 예, 제 입으로 네. 내 새끼 이쁘다고 말하는 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예. 교장 선생님이 직접 좀 경험한 우리 참 특별한 학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 학교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아침 맞이를 해요.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좀 어렵죠. 네. 하면서 애들이 항상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예. 학생들 아침에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하고. 꺼리고 어색하고 막 그러죠. 예. 집에서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막 안기고 어떤 녀석들은 막 제 엉덩이 막 엉덩이. 교장 선생님 하면서 해주 그런 것들이 네. 참 애들이 예. 이 스스럼이었구나. 제가 이 열어주는 만큼 네. 애들은 다가온다. 맞아요. 순수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예.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네. 힐링을 받는 거죠. 아침에.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사실 부모님도 또 맞벌이하고 바쁘고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그러면 아빠 품에서 특히 이게 좀 따뜻하게 그런 따뜻한 뭔가를 받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건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또 맞아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또 교직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렇게 뭐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교화의 측면에서 늘 그렇게 또 마음 쓰고 있는 부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선생님들은 그 거부감,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앞서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맞습니다. 재산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앞장서서 그냥 솔선하면 제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또 그중에 한 명이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귀공자, 귀공주 노트를 준비하도록
학생들이 마음을 챙기도록 이렇게 네. 다 뭔가 준비를 해서 하는 그 과정도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고 왜 학교 거 외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다 챙겨서 선생님들이 마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이끌기까지는 아마 그 난 모르는 교장 선생님의 또 불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교장실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담당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그 선생님이 부담스럽고 학생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못 온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저한테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선생님 차 한잔 하자고 해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려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내 교과를 가르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성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돌아오면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두 번이 채 안 돼요. 네. 수요일마다 하니까 그럴 때 내가 읽었던 책 또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짤막하게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면 어때요? 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해주시는데 저도 제가 아침마다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딱 어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메신저를 보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내용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도 감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도 해보니까 또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장이 이렇게 몇 마디 해가지고 선배 다음에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그때 이렇게 하기 잘했다 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본인도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는 또 책에다가 소재로 삼아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원불교 뭐 교립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들도 좀 있고 그럴 텐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학교 수업뿐 아니라 참 요즘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뭔가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뭐 이제 교립 학교가 아니니까 뭐 적극 뭐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일러주신다면. 이제 작년부터 출장이 거의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출장을 많이 가고 연수를 많이 갔어요. 그럼 되게 2인 1실. 교감이나 교장 2인 1실을 써요, 방을. 저는 아침에 제가 이걸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하면 그 룸메이트가 교장 선생님 뭐 해요? 와서 이렇게 이제 신기하죠.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하고 다 끝나면 이거 막 달라고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있냐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죠. 교장 선생님 이거 책 한 권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학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물론 이제 은산 이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서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지만 좋은 것들은 또 자꾸 또 권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책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도덕 교육, 마음을 잘 바르게 해서 건전한 그런 인재로 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참 큰데 우리 원광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립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귀공자, 귀공주 노트를 하면서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사님은 제가 뵙기에는 아직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명퇴하려고 합니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직생활 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소감도 있고 또 원불교가 내 인생에 준 특별한 어떤 영향력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불교를 만났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교직 32년 이제 나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60인데 제가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돌이켜 보면 교직이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를 품어준 이 원창학원 또 네. 원불교. 제가 여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과연 어디 가서 무슨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커다란 은혜고 이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귀공자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이제 봉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이제 뿌리고 내 발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보은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주사님의 이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궁동교당 주산 송효성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